그 선생님 예전에 쭉 풍부하실 때 얘기하시기에 그 사람이 사는 자리든 죽어서 들어가는 자리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맞춰서 들어간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뭐 근데 또 뭐 근래 지난번 모임 때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얘기하시길 그래도 이런 걸 공부해서 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뭐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잘 배워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좀 이게 이 부분이 좀 상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왜 상충이 돼요? 얘기했잖아요. 대충이라고, 어린 진작이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러니까 왜 자기 삶에 해당하는 무덤에 들어가냐고 하는데 이건 무덤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자기의 그 맞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와 똑같은 사주,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분명히 집이 달라요. 다른 집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사주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나랑 똑같은 집에. 그 얘기는 그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지 딱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의 어떤 궤적을 보면 네가 지금 살아서 살 자리는 여기고 죽어서 들어갈 자리는 이 정도인데 뭐 그래도 이제 풍수를 좀 볼 줄 알아서 좀 더 나은 살 자리 죽어서 들어갈 자리를 볼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많이 차이 나요 생각보다. 왜냐면 아까 우리 집 얘기했잖아요. 그게 공망 때문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집에 살던 거하고 지금 사는 집하고 그 차이 많이 나요. 어떻게 많이 나냐면 이게 그 전 집은 엄마 방이니까 안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실이 뭐 있고 그렇게 있는데 내 방에서 나가는 그 베란다 같이 생긴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기역자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방, 그리고 거실까지 다 이렇게 베란다가 감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차이가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달랑 그 보일러실이에요. 옛날에는 그 공망에 해당하는 그곳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 하나의 베란다 하나 더 공간이 더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일어나냐면 이 한쪽은 이쪽에 베란다 나가는 그러니까 거의 그 긴 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베란다가 감쌌어요. 근데 이게 여긴 방도 아닌데 하나 더 감쌌잖아요. 꽁돈이다. 이게 꽁돈인데 이거 돈 들어오는데 엄마한테 그냥 이게 뭐 일 안 한 돈 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일 안 했는데 돈 들어오는 거 불로소득이요. 그다음에 내 성격이 그런 식인데 이제 엄마는 어떤 그렇게 내뒀어요. 이렇게 엄마가 하는 거라서. 근데 그래서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돼요. 원래 돈을 안 쓰고 그렇게도 버는데 이 집은 그게 없어요. 그런 식의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젠. 네, 엄마가 얻어내는 공 때문에 없는. 근데 같은 공망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왜 틀려 이게? 많이 차이 난다니까요. 이 어림짐작이라서 대충 들어가는 이 운명이라는 게 많이 차이 나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그것도 있는 거죠. 조업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고구마 해서 우리 나라 자체에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때 가서 대비가 나오는 그 업을 만든 것도 돼요. 이 업용. 원래 풍수에 그 3대째 때 발복이 이게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사주에도 있어요. 사주도 원래 3대 전 조상이 한 짓이 나한테 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합으로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이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이 글자가 이게 참 이 글자만 없었으면 이게 사주에 이렇게 하면 이 글자와 해당한 삼합의 조상 누군가가 혜택거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묘에서 아니면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 저기 먼 있는 저기에 있는 거기까지 갈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했을 그 업이 저기 오게 한다, 땡겨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게. 근데
똑같이 해도 꼭 그게 꼭 조대비처럼 그런 후손을 낳으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구마 업을 만들었을 때 후손에게 꼭 그 업으로 가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묘랑 비슷하지만 다른 후손 만들게 하는 땅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면 또 이것도 대충이에요. 상당히 이 대충이라는 게 유대리가 커요. 엄청 커요. 어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림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림을 하거든요. 예, 딱 집어서 넣어 찍어서 밑으로 왔다 이게 아니라 어림으로 대충 이런 사람이 여기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공망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부터 그 좀 궁금했던 게 그 필로티 구조물이 이제 공방이 나서 그걸 안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그럼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 이제 지하 주차장이 뭐 1, 2층씩 있고 요새 건물들 다 지하에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공망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안 들어가요. 네. 아 바람이 자유롭게 소통이 안 되구나. 바람과 함께 나가버리는 거죠. 아 그 예전에 얘기하셨나요? 그럼 모르겠는데. 아 그거요? 그 물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 지기나 뭐 이런 거 관계 없어요. 이게 기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평소에 아까 물 얘기했잖아요. 기 얘기 언제 지기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기가 아니라 그냥 물이에요. 물. 물도 안 들어가고 바람도 안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비어 있다라는 개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 물바람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 기운보다는 물바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운을 보는 게 있어요. 기운 땅 보면 더 좋은 땅이 있고 보면 기운이 다른 곳이 있어. 그러면 격을 좀 높일 수 있어요. 더 똑같은 의미인데 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 가야산 가면 땅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땅 자체는 기운이 좋아요. 상당히 밑에 돌 많은 데 사는 게 돌 많은데요? 바위들이 보이는데 되게 바위가 좋은데 돌 많은데 그 생각보다 달라요. 생각보다. 조상묘 의 중에 거기 묘에 돌 많았잖아요. 다 시체잖아. 시체를 넘어서 다 시체를 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다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럼 나는 시체가 아니라 아예 민중들 안 보겠다 그래. 안 보다가 했잖아요. 이건 덮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예요. 이게 거기에 진짜 중요한 그 도장 하나 딱 있잖아요. 이 묘 앞에 천연 돌. 그것 때문에 망됐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있는데 그 밑에 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거 시체라고 해서 덮어버렸다고요. 근데 뭐 덮어져 있다는 거 사람들 마음을 안 보겠다는 뜻도 되거든요. 난 너희들 마음 관심 없다도 되거든요. 그렇게도 돼요. 그래서 사람 마음 관심 없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 많은 건 우선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좋게 보면 돌이 이쁘면 또 좋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쁘게. 바위? 그러니까 이게 지질이 응. 돌이 아니라 그 석산들 있잖아요. 석산 그러니까 땅이 석은 돌로 돼 있는 게 남해 같은 데는 큰 바위들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더 낫지 않아요. 글쎄요. 무조건 돌 많다고 좋다고 하기는 그런데 물부터 봐야 된다니까요. 물이 우선 좋으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더 금상첨화. 네. 그 바위가 절벽 같은 그 바위 큰 게 물을 막아주는 자세로 있냐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북진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물 중간에 바위 있으면 다시 귀한 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우선 기분도 정말 그렇게 응하는지 다르게 응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의 책임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귀자 출연이라고. 근데 그런 발목이나 뭐 그런 거가 이렇게 자천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요? 그 하는 사람한테 왜요? 그 이렇게 돈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곳에 안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저요? 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돈 되는 곳에 사는, 그건 할 수 없어요. 우선은, 사실, 제 집 근처에 혈이 있는 건 아는데, 이 혈이, 이게 되나, 이게 나한테 오는 혈인 거 아닌 거,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걷다 쓸 생각은 없고, 다른 데 쓰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사 간 곳에 의해서 세팅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가장 문제는 옆에 있는 로마 아파트가 친다고요. 그래서 이사 가자마자 한 번 붙었잖아요. 친다니까 이게 그냥 일어난다니까. 요즘 아파트 크게 만들잖아요.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들끼리 붙게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싸우라고. 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싸운다니까. 싸우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갈 때 꼭 그런 집을 가든가. 싸우고 있어서 그런 집 고르던가 아니면 그런 집 골라서 싸우던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신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자축 인묘 쭉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에 맞는 식으로 갑자기 주변에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미 방향에 미에 해당하는 뭔가 생겨요. 아니면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거기 맞춰서 해 있는 거고. 이게 뭐냐면 뭔가 아주 또 그 세상의 세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하고 있구나. 돈 들어온 거 돈은 모르겠고. 스님이나 뭐 저 같은 이제 계기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제 처음 초보자들은 그렇게 돈이 막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처음에 이런 걸 알고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회생활이 문제예요. 사회생활이.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문제인데, 사회생활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반전이나 인동매나 그 중백에 맞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면 안 깨져요. 깨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안 깨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나 여기에 대한 자세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돈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비우는 거 했을 때 돈도 같이 비워져 버린다고요. 네. 안 비우고 비워야 되는 건데 이 마음 두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비우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돈이 안 깨져가면서 비우는 방법은 돈에 내가 안 휘둘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이해하면 이거 괜찮아지는데, 이것을 알고 하기가 좀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그걸 마음 구분할 줄 몰라요. 이게 참 마음과 그 생활하는 마음. 이거 요령을 알면 괜찮아지는데, 이 요령을 모르면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안 맞는, 그러니까 깨지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원래. 그러니까요. 근데 깨져나가는 건, 이걸 말을 해줘도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잘 가르쳐야 되는 거네, 결론은. 그래서 아까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거는 어떻게 잘 해야 되나. 우선 스님이 그걸 우선 기본적으로 거리를 둔 거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그럼 이 거리를 뒀다는. 네.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전제 하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일반인 출가 안 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과 이거 자세가 우선 약간의 다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일반인들도 이걸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보는 자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보잖아, 돈만. 돈이 중요성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100%에서 7, 8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돈이 2~3%인 거고 자천이 7~8%, 6~7%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되면 이게 되는데, 그렇다고 돈이 2~3%라서 돈이 적은 게 아니라 돈에 마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쓰는 게. 누구냐에 따라. 네. 마음 두기에 마음 두기, 마음 배분이라고. 이 마음 배분을 가르쳐 주기가 힘들다고요. 돈에 어느 정도 마음, 수도나 아니면 더 큰 내 뜻, 이 스케일, 마음 크기 스케일이요. 여기에 두는 마음 배분, 이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우선 몰라요. 이거를, 이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우선 뭐 안 되고, 알면 되는데. 알면 돼요. 알는 순간 이미 깨질 건 다 깨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깨달아야죠. 아무리 말해줘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태까지 제가 봤던 사람 다 깨졌는데 고단자들. 거의 다. 이 배부는 이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공부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기도 어려웠고, 설명해줘도 귀담아 들을 생각 없었잖아. 그렇죠. 들을 생각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엇이 중요한지 안 가르쳐줘요. 난 마구가 다 중요했어. 마구가 다 중요했어. 지금 잠깐만 다 뻥인가? 고단자들 좀 말씀 다 어렵다는 얘기. 아니 근데 얘기는 다 해. 뭐야, 여러 명이 얘기해. 이렇게 뭐 다 고단자들이 예전에 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다고들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아니까. 그거에 연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얘기는 다 해주셨는데 가장 그거가 중요한 그렇게 건 올지를 그게 전에 연연하기 고단자들이 때문에. 준비를 못한 거야. 그게 힘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실행은 된 거잖아. 깨진 거. 아니 언제나 그럴 선생님이 경우가 하셨어요. 있으니까 준비를 계속 하라고 경고를 몇 번씩이나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아, 지금도 지금 계속 그런 게 하신다니까? 아닌데 나는 사실 확인하는 건데. 사실은 두 분이서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아니 근데 계속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는 별로 연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가시면 되니까 보셔야지 나가시니까. 아세요. 네. 네, 보셔야지 아세요. 지금 아, 자신만만하게 엄청 많이 하시면 안 나가고. 되세요. 아니, 지금 옛날 이미 많이 고장자들도 해봤어요. 그렇게 자신만만 하셨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뭐 위치가 연연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법진님이. 아 연연한 위치는 아니시죠. 네, 연연하게 안 두 된다니까. 분이 안 맞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주지스님 돈 뭐 나가고 이렇게 있는. 아 우리 영세 사찰이에요. 이게 보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세 사찰이에요. 아니 근데 연연하지는 않게 돼요. 실은. 아니 근데 진짜 그 계제 제 봐야지 안 되니까. 네? 연연했잖아. 그게 대봐야 돼. 아니 저는 도관리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의 비유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주로 설명한 거고,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실은 중요한 건 사람도 문제는 본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을 거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 따라 자기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게 있어요. 이게 1년 만에 나오냐 10년 만에 나오냐인데 언젠간 나와요.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이제 설명하기 편해가지고 막 돈 가지고 얘기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가정이 먼저 깨지던데. 가족. 가장 그 약점이 가족이잖아. 그렇게 그거 가지고 깨지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깨져. 그거를 좀 알아차리는 매 순간 알아차리는 거죠. 마음 배분이라니까요. 마음 배분. 그러니까 가족도 거리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리 둔다고 하면 사람을 끄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주기 힘들었다니까요. 그게 가족을 거리 두라고 했거든요. 가족 해야 된다고 이거. 근데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가족하고 뭐 떨어져 살아버리고 아니면 뭐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떨어져 살면 좀 괜찮나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 배분이에요. 수도한 사람들은 이거 자식 있는 경우로 이게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수도 안 했을 때 자식 생각할 때 하고 수도를 했을 때 자식 생각했을 때 이게 달라요. 이게 출력이 틀려요. 기운, 이게 심리적인 정신의 출력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자식한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느 날 연락이 와요. 제 아들이 귀신 보는 것 같아요. 귀신하고 대화해요. 갑자기 한 곳에 뚫어져서 쳐다본다고. 거리 두라고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수련 안 했을 때 내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신경쓰지 마시고. 이 차이가 있다고요. 이게 내 기운이 덮어 씌워버려 이게 빙이 돼버린다고 비슷하게. 내가 그 수련해가지고 정신력이 그러니까 기운이 세졌잖아요. 이걸 생각 못하고 그 기운을 자식한테 줘버린다. 쥐어 짜라 이게 자식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가 정말 귀신 봐요. 거의 대부분이 귀신을 봐요.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릴수록 좀 큰 애들은 이미 여기가 이제 다쳤거든요. 딱딱해졌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어릴수록. 갓난아기 이게 어린애가 있는 집안에 수료했는데 귀신 본다는 얘기 거의 대부분 해요. 귀신 못 보면 그 짓을 어디 보고 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애가 이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 어디 보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건 보면 애 기운 보면 내 중맥이 열려 있어요. 막 잘 돌아가요. 아빠하고 똑같이 기운 흘러가요. 아빠가 공부한 만큼 애도 기가 그만 좀 생각하라고 애한테. 심하면 어떤 할머니는 심하면 애가 그 간질병까지 걸려요. 갑자기 정신이 이랬다가 깨어나요. 그건 내 책임은 내가 생각해서 그랬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왜 나한테 그래? 난 얘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그 수련했을 때 내 상태의 변화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것도 하고 이런 거는 기운으로 보여서 그런 건데 그거 외에 이제 운명적으로 이제 돈 그리고 이제 사랑, 가정, 사회생활 이런 것이 서서히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맞게 사고를 못 해주면 말 그대로 이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주변 사람 떠나거나 아니면 돈 깨지거나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고단자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조금이라도 이 도에 어긋나거나 도와 관계없는 또는 문제가 있는 시에 그 사고하고 있거나 감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드러나요.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허점, 네 안에 허점이 있으면 그리고 약점. 그 약점이라는 게 도에 어긋난 거잖아. 내가 지나치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존심이 있거나 뒀다고 인간 자존심이 왜 생겨 있어요? 왜 있어요? 자존심이 그럼 이 심리적으로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무한대. 이 무화도 몰라? 어떻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냐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떨어지고. 꼭 그래요. 이거 언젠가 꼭 항상 충격을 줬는데 허점. 네가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그게 뭐냐 있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꼭 불거져 나온다고.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게 뭘까? 상태가 틀리던데 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공부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언제고 나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꼭 그걸 뭐 옛날엔 시험이라고 했죠. 시험에 걸린다고. 근데 옛날 사람 말을 그렇게 한 거고 시험은 무슨 얼어 죽는 시험이야 이게. 나는 왜 그런 시험 안 걸리지? 이건 원래 시험이 없는 건데 본인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없으면 안 생기는데 누가 시험 주거나 이게 아니라 이건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고 그건 누가 시험하거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한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투사되는 거라고요. 다 투영돼 버려요. 내가 내가 만든 거지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구 탓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불교 그 경전이나 보면서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왜 다들 못 하실까봐. 말은 다 있다니까.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두루 사고할 수 있고 그거를 전부 다 관찰해 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세요? 마음 배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 또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러는 거잖아.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 있는데 계속 수련해 나가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은 그거라는 거잖아요.
난 그게 제일 키포인트로 들리는지 모르겠어. 예, 그게 맞긴 맞는데. 네. 이론은 그래. 이론. 키포인트 참 얘기해놓고 쉽지가 않아.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헷갈리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여러 모든 가지 예를 들어주시니까. 얘도 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많이 들어주시긴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련하는 것 때문에도 걸려요. 키포인트 안 인동맥 돌리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중맥 열리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언젠가는 스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심리 상담까지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심리 상담이 다인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얘기해 주는 거 수련 가르칠 방법이 대화예요. 대화. 대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련을 가르칠 방법이 뭐 어떻게 하면 뭐 수련 방법이 이렇게 하면 호흡 갖춰주고 호흡 모르는 사람이 호흡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네가 뭐 어떤 심리적 상처 있냐, 과거에 어떻게 살아온 데서 내가 뭐 다 자기가 가지는 소외감, 피해 의식 뭐 이런 거 있냐, 우선 이 부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 수련 안 되면 그럼 왜 수련 안 되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심리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수련이 안 되는 데에는 수련이 안 되게 만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되게 다 심리잖아요. 심리적 원인이 가장 크죠. 가장 큰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뭐니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나한테 있지 남한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수련법 상담밖에 없는데 상담이 상담이나 하고 있어야 되는 상담료 거. 받으시죠? 그냥. 하려고 해서 그 사무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상담으로 오라고.